다중 접속 서버의 구조의 두 번째 방법으로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멀티프로세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장에서는 멀티스레드에 대한 구조와 스레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이용한 다중 접속 서버의 구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멀티프로세싱하고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TCP 서버가 소켓 만들고 바인드 리슨을 거쳐서 원격지 요청을 억셉트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원격지 서버, 원격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포크에서는 프로세스를 생성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스레드를 생성시키고 이 스레드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 스레드는 기본 TCP 서버와 이쪽 부모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처럼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스레드들이 이렇게 하나씩 새로 생성돼서 해당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메인 소켓, 바인드 리슨, 그다음에 이렇게 while문을 돌리면서 새로운 요청을 접수하고 pthread create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두 서비스라는 create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 함수처럼 보이죠. 이 함수와 같은 요 루틴들이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서 이 스레드로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인 경우는 두 서비스를 부르면 이걸 처리하고 다시 리턴돼서 일로 와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스레드의 경우는 스레드를 생성시키면 이쪽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쪽 스레드를 생성시킨 쪽은 다시 계속해서 다음 루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동시에 처리가 되는 거죠. 네. 함수처럼 부르지만 함수와 다른 형태로 비슷하게 부르지만 실제로 그 함수가 다 실행되고 다시 리턴 복귀해서 다음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함수를 부른 놈도 계속 진행을 하고 함수도 계속 진행하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두 선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제일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썸이라는 함수는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이거는 코드가 있고요. 이 각각의 블록 안에 보면 이렇게 지역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 변수 있고요. 메인 안에 있는 이 두 변수도 이렇게 지역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겠죠. 메인부터.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실행할지에 대한 위치를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전역 변수는 이 데이터 영역에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이 각각의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스택에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이 시작되면 RES A 이렇게 메모리가 RES와 A에 대한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서 두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제서야 I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위치를 지적하고 있고요. 스택 포인터는 스택이 이렇게 지역 변수가 실행하면서 찼다 빠졌다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탑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리소스들,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얼럭과 같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한 공간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지역 변수 RES와 A의 메모리 공간이 스택에 할당되고요. 메모리에서 두 썸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 시 지역 변수 i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스택에 역시 할당이 됩니다. 지역 변수 sum에 대한 메모리 공간은 데이터 영역이 잡힌다. 이게 프로세스의 구성이죠. 그래서 앞서 7장에서 포크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포크를 이용해서 하면 이런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 이 전체 내용,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자식 프로세스의 이미지가 그대로 카피가 된다. 그리고 이 PC가 이제 위치가 프로그램의 실행 위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고 똑같이 되고 그때 리턴 값, 포크의 리턴 값을 보고 얘는 얘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이제 길을 각자 가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수의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처리할 때 보면 프로세스가 차일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또 프로세스가 또 하나 생기죠. 이렇게 생길 때마다 프로세스 생성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 간의 통신 비용이 비쌉니다. 이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는 모든 게 그대로 카피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OS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근데 세 번째, 네트워크 같은 자원의 공유. 그러니까 이런 리소스들도 다 각각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자원의 공유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는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의 공유에 대한 문제, 통신에 대한 문제, 새로 생성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부담들이 많다. 프로세스를 시그널 처리기에 이렇게 전달하고 결과를 수집하고 이게 죽으면 다시 이쪽에 시그널도 보내고 이걸 처리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세그 차일드 뭐 이런 것도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개념이 스레드입니다. 자, 스레드를 보면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 코드, 데이터, 힙, 리소스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런타임, 실행 때 변경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면 레지스터와 스택 부분인 것 같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와 스택 요거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요거를 스레드. 다시 얘기해서 아까 처음 그림에서 이게 함수처럼 돼 있는데 이게 주 서비스를 호출하면 얘도 실행하고 얘는 얘대로 또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함수에 어디를 실행해야 될지 레지스터 값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도 PC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각각 존재해야 되고 이걸 각각 실행하려다 보니까 이 안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 이런 스택들이죠. 지역 변수 스택에 대한 공간들도 따로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레지스터와 스택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걸 실행하면서 이쪽 함수도 동시에 같이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세스에 보면 스레드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가 있고요. 이거를 멀티 스레드다, 다중 스레드다 그러면 스레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 더 생성시켜라 그러면 스택과 레지스터가 이렇게 카피돼서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스레드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가 또 생겨나면 여기 또 하나 생기는 거죠. 해당 함수에 대한 스택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스레드들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 프로세스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스레드가 하나, 둘, 여기까지는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는
스레드가 계속 늘어나도 프로세스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프로세스 안에 새로운 스레드가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OS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 안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OS 입장에서는 스레드가 하나 있는 놈도 자기가 관리해야 될 프로세스는 하나가 있는 거고요. 스레드가 이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 있는 놈도 자기가 관리해야 될 프로세스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스레드 사용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스레드를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시스템 호출 등을 통해 차단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동시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한 프로세스 내 스레드가 시스템 호출로 차단되면 다른 스레드가 수행을 계속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PC가 가리키는 곳에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 PC가 가리키는 곳에 코드를 또 실행하다가 또 이쪽 PC가 가리키는 곳에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거와 이거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 프로세스의 스레드 간에는 자신이 속한 프로세스의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한다. 따라서 다른 스레드의 공유 메모리를 통해 자료 교환이나 통신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레지스터와 스택만 별도로 갖고 데이터, 리소스는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는 이 데이터와 리소스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면 이 데이터를 다른 스레드가 읽어감으로써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스레드 간에 공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레드는 자신이 속한 프로세스의 자원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생성 시간이나 프로세스와의 문맥 교환 시간에 비해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의 경우는 이게 전체가 다시 카피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일부분만 카피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세스 일부분만 이렇게 카피되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스레드를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가벼운 프로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처리기에서 병렬로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CPU가 여러 개인 컴퓨터인 경우에는 얘는 얘가 실행하고 얘는 얘가 실행하게 할 수도 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레드를 볼까요? 함수하고 비교하겠습니다. 함수는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실행을 하다가 가서 이렇게 요거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끝나면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함수고요. 스레드는 실행하다가 함수 호출들은 부르면 얘는 얘대로 실행하고요. 이걸 실행하는 PC가 있고 얘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컨트롤이 있어서 얘는 얘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레드가 영어로 실이죠, 실. 그러니까 얘는 실이 한가르다. 이렇게 인데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 스레드, 요 함수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만을 별도로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비교 테이블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변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않죠. 공유되는 게 없습니다. 스레드는 전역 변수를 공유합니다. 지역 변수는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 일반 함수의 경우는 전역 변수를 공유하죠. 여기 있는 게 이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볼 수가 있죠. 식별자, 새로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식별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OS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스레드의 경우는 스레드 식별자는 부여받지만 프로세스 식별자는 부여받지 않는다. 프로세스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일반 함수도 호출했다고 해서 프로세스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 통신. 운영체계를 통해서 통신합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간에는, 그러니까 파이프나 뭐 쉐어드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하고요. 스레드는 전역 변수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 일반 함수는 공유 변수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